만약에 칼을 빼들면요 네. 압도적인 무력으로 화력으로 진압을 한 번 해버려야 돼요 진짜로 이거는. 음모론자 중에서도 신념의 음모론자들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윤석열은요 사익 추구형 음모론입니다. 본인이 살기 위해서 음모론을 이용하는 아주 최악의 인간이라고 저는 봐요 진짜로. 네. 저는 검사 출신이 다음번에 또 대통령이 될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없다라고 생각을 그쵸? 하는데 네. 최근에 막 이런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보이니까 비상계엄이 딱 선포됐을 때 용기 있게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이거 맞겠습니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또 보고 싶기도 하더라고요. 아, 보고 싶어요. 저만한 사람이 또 없구나 아,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까? 정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했잖아요 그때. 네. 그 선거 치료 받아 보면은 울면서 또 우리 살려주십시오 하고 또 절하고 또 그럴 거예요. 또 당 색깔 바꾸고. 네. 그러니까 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 지금.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월 8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지금 대통령은 어디 있을까요? 잡으러 간다고 거기 과연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또 그쪽 소식에 빠른 분들 오늘 함께하니까 한번 그것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우리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 있어요 대통령? 관저에는 있겠죠. 관저에 근데 있어요? 거기 관저에는 몇 개 또 다른 건물들이 있잖아요. 네, 어쨌든 관저 안에 있다. 네. 관저 부지 안에는 있을 것 같아요. 관저 부지 안에는 있다. 본 건물이 본관인지 지하본 건지는 모르지만 네. 관저에는 있다. 근데 이제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따 얘기해요. 예. 예. 김준일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거기에 비밀의 방이 몇 개가 있어요. 아 비밀방, 예. 시크릿룸, 예, 그래서 패닝룸. 예, 그래서 여기저기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 44명한테 밥 먹으러 와라. 네. 사실은 다른 쪽에 있다가 밥 먹으러 안 올 것 같으니까 거기를 한 건데 만약에 진짜 왔으면은 그 비밀 통로로 와가지고 있는 척 하겠죠. 아 밑에가 거의 개미굴처럼 돼 있습니까? 그럼요. 아 예. 그래요? 다 뚫어놨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 정리를 또 우리 신혜영 기자께서 해주실 거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대통령 근데 만약에 경찰 인력이 들어갔는데 막 털었는데 건물이 없어. 네. 얼마나 황당할 거야.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은 이제 전시 상황을 대비해가지고 네. 그 중요한 경호 원칙 중에 하나가 전시 상황 빡 발동이 되면 네? 10분 안에 네. 남태령에 있는 수방사 B1 벙커로 딱 모시는 게 경호 수칙이에요. 아. 네, 청와대에도 그러한 충분한 아. 어떠한 뭐라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아, 그 시스템들이 있어요. 다 있어요. 아. 그래서 이번에 관저를 옮기면서도 네. 그 공사는 했거나 하고 있거나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기본적으로 듭니다. 사실 국가원수의 중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그게 필요할 그럼요.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아 그러면 눈에는 지금 우리가 지상에선 잘 보이지 않지만 뭔가 이동할 수 있는 그렇죠. 경로가 있을 수는 있다. 시속 200km로 딱 이제 청와대에서 남태령까지 갈 수 있는 예. 우리나라 GT 전쟁 났어요. GTX-A 아, 뭐 이런 아. GTX. GTX 쫙 이제 타고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런 게 이제 원래 있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있을 수 있어야죠. 있다. 당연히 네. 있어야죠. 야 근데 그게 체포 경찰 피하라고 만든 길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경호처에서는 그것도 지금 대통령 신변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 그래요. 글로 뺄 수도 있지 진짜 이렇게 네. 비용 벙커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수사기관은 네. 대통령의 위치를 파악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오동훈 뭐- 처장도 모르는데 제가 어찌하겠어요. 네. 아니 일단 뭐 어저께 네. 법사위에서 네. 이제 대통령이 관저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우동훈 공수처장이 그런 부분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가 없다. 도망갔을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네.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그럼 도주했거나 숨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냐라고 하니까 네. 이렇게 공수처장이 답변을 했고 그 이제 우리도 다뤘었는데 그 마이바흐 차량에 뭐 이렇게 좀 빠져나가는 네. 모습이 또 한 유튜브에게 포착이 됐잖아요. 그거 관련된 것도 이제 오동훈 공수처장이 그런 얘기까지 내가 들었다, 알고는 있다. 네. 이렇게 답변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2022년하고 2025년 경호처 예산을 보면 네. 대략 한 40% 정도 늘었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히 경호처의 뭐 인건비 네. 아니면 새로운 뭐 보호 장비 이런 것을 구입했을 수도 있지만 네. 경호 관련된 시설을 네. 새롭게 구축을 하기 위해서 경호처 예산이 늘었다.
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럼 벙커를 네. 많이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이번에 영장 재발부 얘기 이제 우리 할 건데 수색 영장도 다시 재발부를 받은 거잖아요. 수색의 범위가 어쨌든 관저로 한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간데 없어. 네. 그럼 이제 또 영장 새로 발부를 그래야 받아서. 되겠네요. 수색 그러면 영장 지역을 같은 어디까지 경우에. 받아야 돼요? 한반도로 받아야 돼요? 서울 전역. 한반도는 뭐예요? 어, 아니 근데 원래 그 예전 피의자들 뭐 구속영장 신청할 때 제일 핵심이 이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 그 동안은 뭐 도주 우려는 전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라고 해왔는데, 생각을 근데 지금 상황은 어쩌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전혀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니까 그 증거인멸 역시도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한다면 다른 결론을 좀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은 관저 있을 수 있지만 네. 1차, 2차, 3차, 4차, 뭐 5차 저지선 딱 해놓고 네. 딱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 막 뺄 수 있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국가기관 네. 국권이고 좀 믿어보죠. 이게 이틀 전에 어제 이제 오동훈 공수처장이 국회에서 그 얘기했는데 이틀 전에 이제 국수본에서 발표하면서 경찰에서 소재 파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딱 어디 있는지 위치 추적을 하기는 어려워도 그러면 여기 아니면은 여기 있을 거다. 그래서 만약에 집행한 만약 정말로 하면은 그 정도로 허술하지는 않을 거고요. 체포영장 네. 가지고 들어가서 만약에 다 뜯어내고 들어갔다. 근데 거기 없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갔을 것이다라고 확인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 하겠죠. 그러니까 네, 너무 네. 그거를 그 안에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럴까요? 최악의 경우에 도주한다는 거는 네. 아주 비참한 말로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음. 보기에는 제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일이 일어나거나 그런 거를 원하는 건 아닌데 이 2차 세계 대전에서 패전한 다음에 무솔리니가 네. 도주했거든요. 거기까지 하실까요? 예, 성난 시민들한테 네, 붙잡혀가지고 아주 비참한 말로를 받습니다. 네, 우리가 네, 그냥 네. 안전하게 경찰한테 체포되라. 예. 그게 훨씬 더 본인을 위해서도 좋다. 근데 경호처는 네. 우리가 얘기하는 걸 보고 뭐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진짜 별 소리 다 하고 있네 그럴 것 같아. 아. 신혜영 기자님 2015년 16년에 어디 출입하셨죠? 15, 16년에 국회 출입이었어요. 국회 새누리당 출입이셨나요? 새누리 민주당. 민주당. 네, 민주당. 그때 막 네. 공천 파동이 벌어졌는데 예. 매일 기사들 나오는 거 보니까 아주 그냥 소설을 쓰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서 아. 막 기자분들이 본인들 누구에게 취재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누가 공천 받네 안 받네 뭐 싸우네 안 싸우네 막 보도하고 있더라고. 밖에서 엄청 시끄러운데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보니까 네. 하, 기자들이 10%도 알지 못하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아. 경호처 사람들이 보면 코웃음 치고 있다. 아유 장성철 저거 알지도 못하는 게 가지고 그냥 햇소리나 하고 있고 쟨 아이고 한심하게 생각할 것 소설 같아. 쓰고 있네. 뭐 이런 생각 한다는 거죠. 이미 없는데 그러니까 안 쓸 소설을 우리도 쓰기 싫으니까 좀 맞아요? 나와서 조사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튼 맞습니다. 체포영장이 재발부가 됐죠? 됐습니다. 네, 어저께 됐고요. 이제 재청구된 지 25시간 만에 25시간 만에 발부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유효 기간을 공개를 안 했어요. 지난번에는 이제 1월 6일까지다라고 했었는데 유효 기간을 공개를 안 한 점, 요 얘기를 하나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관련해서 어저께 이제 그 법사위에 오동훈 공수처장이 나와서 마지막 각오로 우리가 이번에는 진짜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네. 각오를 밝혔습니다. 잠깐 들어볼게요. 경호처의 그 경호를 빌미로 해가지고 영장이 그 집행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굉장히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그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고. 네. 네,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네. 목적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네. 신병 확보, 이게 네. 이제 목적일 거고, 다만 여전히 걱정되는 거는 경호처의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는 것 같고 네. 계속 이제 버티기를 할 것 같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좀 갖고는 있겠죠? 아니면 뭐 그런 대책은 없이 그냥 우리도 같이 한번 버텨본다 이런 건가? 첫 번째 대책은 더 네. 많은 인원? 경찰 인력 투입 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인력이 없어서 안 된 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네. 뭐 50명
정도, 공수처 관련자들 한 30명, 네. 경찰 인력 한 100명. 네. 그래서 경호처 직원들 한 200명이 맡고 있으니까 예. 수적으로 딸리니까 네. 못 끌어내잖아요. 그러면 경호처 인력이 200명이라고 산정을 하면 곱하기 4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더 많은 인력, 압도적인 인력 투입을 통해서 일단은 끌어내고 체포하고 네. 그렇게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막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특공대 투입하고 대테러 부대. 경찰 장갑차 이렇게 밀고 올라가고 네. 그러면 진짜 물리적인 충돌을 넘어서서 불미스러운 일도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네네네. 숫자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좀 있다. 과연 근데 그 숫자로 밀어붙이는 게 어찌 보면 막 예전에 무슨 삼국지 이런 거 많이 본 분들은 특히 이제 아마 경호처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텐데 야 저긴 어차피 길목은 딱 정해져 있다. 그렇죠, 만 명이 오든 2만 명이 오든 저 맞아요. 앞에 한 10명 정도 통과할 수 있는 그 정도만 잘 지키면 된다. 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일종의 이제 장판파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네. 명이서 이제 길목만 막으면 사실 여럿을 상대할 수 있다. 이게 뭐 병법에도 이제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예.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가지 그 사전 조치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최상목 권한 대행이 조치를 해줘야 된다. 이게 한국일 정말 많이 했는데 한국일보가 뭐 중재안도 내기도 했어요. 한국일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기사로 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최상목이 네. 여러 어려우니 이를테면은 경호처한테는 이러 막지 마라라고 얘기도 하고 네. 법원한테는 빨리 이재명 2심 빨리 좀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라고 얘기도 하고 그냥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어쨌든 중립을 지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이 충돌을 막아라라는 거고 뭐 박지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박종준 경호처장 뭐 비롯해서 경호청 간부들 빨리 직위해제하라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윗선과 아래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본인들이 밑에서 그거를 있는 일선 이제 공무원들이잖아요. 그 경호처는. 그러니까 정무직인 사람들은 사실상 정치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얻을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박종준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얼굴까지 드러내면서 본인이 뭐 네. 얼굴이 비밀은 아니지만 기자회견 하듯이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네. 이거는 그냥 나 공천 달라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박종준이 원하는 대로 사실은 공천 줘? 아니요. 체포를 해주면 돼요. 체포 당하는 게 원하는 영웅 거다. 만들어주라고. 차라리 그러니까 국힘 강성 지지층한테는 차라리 그게 어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먼저 그런 작업들을 싹 해놓고 네. 스무스하게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전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만약에 칼을 빼들면요 네. 압도적인 무력으로 화력으로 진압을 한 번 해버려야 돼요. 진짜로 이거는. 아니 네. 다 저는 뭐 그런 것 같은데 하나 약간 좀 이상한 거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재판도 빨리 진행은 뭐 돼야 되겠지만 그거를 여기서 얘기할 이유는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빨리 재판 진행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체포하는데 도와줘. 이건 좀 말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꼭 네. 논리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한국일보나 언론에서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이게 그냥 원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되는 일을 지금 안 하고 양쪽에 막 다 눈치 보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해결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치적인 사안이 돼버렸어요. 이게 법의 논리도 아니고 네. 무슨 합리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걸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은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하는 게 이게 무슨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명을 왜 뺐는지. 네네. 근데 그거는 욕은 먹었지만 어쨌든 뭔가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잠시적 임시나마라도. 그래서 지금 헌재가 굴러가고 있잖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라도 이거를 해결을 해라. 옳고 그름 따지자면 사실 뭐 안 맞는 얘기일 수는 있으나 일단 현재 상황을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그러니까 얘기도 나오고 있다. 예, 그런 네. 얘기를 언론에서 제안도 했고 뭐가 됐든 네. 가만히만 있지 마라. 지금 국가 경제 얘기 맨날 최상목 뭐 비상경제 시국회의 무슨 회의하고 그러는데 네. 그거 백날 해봤자 소용 없어요. 윤석열이 저기 앉아 있는 게 최대의 지금 국가 경제 불확실성입니다. 3프로 TV에서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런 얘기 왜 많이 갑자기 하시잖아요. 또 그 얘기가 그걸로 튀죠? 아니 그 경찰 지금 뭐 특공대랑 뭐 헬기 투입도 지금 검토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뭐 실제로 그런 일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경찰이? 경찰발로 나온 얘기 공식적인 워딩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뭐 전직 경찰이라든지 이제 뭐 정치권에서 음. 특공대 정도는 투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거기가 아까도
나눴지만 네. 되게 요새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들어갈 뭐 수 철조망. 있는 철조망 막 쳤고 네. 들어갈 수 있는 입구는 굉장히 좁고 그 네. 앞에는 인간 바리케이트 있고 그 뒤에 이제 철조망 있고 네. 한남 초등학교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도 인간 바리케이트, 철조망, 그다음에 차벽 버스가 지금 원래 한 대인가 맞아요. 두 대 있었는데 지금 한 7대까지 늘어났다라는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네. 헬기 얘기까지 나오고 인력도 경호처가 최대한 300명 동원하면 우리는 최소 거기에 한 3배 또는 4배, 1000명 정도까지 들어가서 만약에 경호처 인력을 체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한 명씩 순차적으로 끌어낸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한 명 끌어낼 때 사지 잡으려면 4명은 필요하니까 한 3-4배 인력 얘기가 나오는 그렇게까지 거고. 끌고 와야 돼. 그래서 뭐 대통령도 시간당 한 20명씩 끌어내면 네. 최대 한 뭐 몇 시간 대치하면 아. 가능하다. 한 이런 2박 3일 걸릴 수 있다. 여러 뭐 그런 가지 얘기 시나리오들이 나오는데 있고 근데 이번에 그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왜 공개를 안 했다고 보세요? 수사 밀행성 때문에 그랬대요. 음. 안 알려주려고. 이게 만약에 언제 끝난다고 알려주면 그렇지. 그때까지 그때 버티니까.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모르게 하려고. 그럼 지난번에 왜 알려준 거예요? 지난번에 좀 자신감이 있었나 보죠. 우리 쳐들어간다 선전포고 했는데 예. 네. 이제는 그거 하면은 저쪽에 대비가 더 강화될 것 같으니까 안 알려준 것 같은데 저 오동훈 공수처장이나 경찰 수뇌부에 꼭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 네. 제가 거기 출동했던 경찰분하고 연락을 해봤는데 네. 네. 출동했던 경찰하고 네. 네. 되게 힘든 부분이 있었대요. 경찰이 네. 뭡니까? 화장실. 아. 오동훈 공수처장도 어제 자기 예. 화장실 등이 있는 버스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못 들어갔다고 예, 했잖아요. 예. 거기 딱 들어갔는데 음. 5시간, 6시간, 10시간 있어. 예. 화장실은 가야 될 거 화장실 아니에요. 가야죠. 그래서 그때 관저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보셨어요 그거? 그 대통령 경호처장이 포고문을 하나 이렇게 했어요. 네. 뭐라고 했냐면 지금 경찰들이 관저 내부에서 막 화장실 이용을 하는데 그거 다 현장에서 체포하겠다. 이 군사기밀에서 화장실 뭐 군사 소변을 보고 막 기밀시설에서. 이러냐 안 진짜요? 된다. 아. 그랬다니까. 아, 그래가지고 그건 안 돼. 그 인권의 문제인데. 그래가지고 네. 밑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화장실 이용하고 싶으면 신분증을 경호원들한테 주고 맡겨오고? 아. 허락을 받고 다른 곳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을 해라. 그렇게까지 포고문까지는 했다니까. 관저 화장실 안 된다. 거기는 안 되고 이제 거기 경비실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예. 거기를 우리가 안 내줄 테니까 이용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아. 사소한 문제 같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죠? 1000명 정도 갔는데 예. 5시간 지났어. 화장실 가야 되는데 없어. 아. 와 이거 큰 문제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경찰에 분명히 그 이동식 화장실이 있으니까 네. 그거는 충분하게 갖고 들어가고 이 배고프잖아요. 그때 1시 반에 나온 것도 배고프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 배고픈 거는 경호처 직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무한 내기하니까 되게 배고파서 그러니까 원래 불만이 쌓이고 있다 이러니까. 이게 원래 전쟁의 성패는 보급에 달려 있어요. 예. 정확한 말씀. 그래서 이거는 저희 공성전이라고 저는 보고요. 아니, 그런데 전쟁- 예, 뭐 거의 전쟁처럼 돼버렸죠. 그러니까 제가 와. 어제 이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아. 얘기를 했는데 예. 공수처장이 예, 직접 예, 가라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공수처장이 현장에. 직접 현장 왜냐하면은 가야죠. 네. 왜냐하면은 그날 이제 공수처장이 공수처에 있으면서 현장에 갔던 부장검사들이 보고를 했는데 네. 이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판단 미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가서 이거 판단을 그러니까 보고만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 이게 물론 이제 뭐 이를테면 영장 집행하는데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가는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게 조직의 명운을 걸 정도로 이게 중요한 사안이면은 네. 직접 가서 지휘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더라고요. 네, 네, 네. 하여튼 와, 이거 화장실은 요즘 뭐 카페나 무슨 뭐예요? 그 무슨 패스트푸드점도 다 오픈해 주는데 손님 아니라도 뭐그 정도는 거기가 좀 막 육교 있고 이래가지고 네. 큰 카페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이 공공 관저에서 좀 화장실도 열어줘야 없고. 된다는 거죠 아, 화장실은. 예, 그러게요. 관저에서 화장실 인권의 문제죠. 인권의 문제죠. 그러니까 뭐 이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산에다가 풀숲에 가서 이렇게 아이, 좀 안 돼. 봤대요. 그러니 그래가지고 예. 경호처장이 그 경고문 포고문을 했다니까. 이거 안 됩니다. 자, 하여튼 요 소식 하나만 네네. 전할게요. 지금 이제 뭐 이제 기관장들을 상대로 한 여해 압박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철규 의원이 네. 그 우리 찐윤 이철규 의원이 이제 국수본에 이제 항의 방문처럼 가서 네. 그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만났는데
거기서 언쟁이 좀 오갔대요. 이철규 의원도 경찰 출신이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뭐 현 정부에서 경찰 인사를 쥐락펴락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이제 경찰 쪽에서 굉장히 이제 힘을 가진 인물인데 친윤 중에도 굉장히 또 친윤이고. 그렇죠. 네. 이제 우종수 본부장을 만나가지고 뭐 경찰 의견 막 이렇게 막 니네 마음대로 하는 게 영원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냐? 나중에 훗날을 생각하라.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훗날을 생각해라. 네, 그래서 이제 우종수 본부장이 듣기가 거북하다 이렇게 불쾌감을 나타냈고 예. 언쟁이 좀 오고 갔다 어.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최악 중에 최악인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 말 안 들으면 나중에 뭐 우리가 다시 정권을 잡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은 너는 가만두지 않겠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복귀에 대한 생각을 꽤 하는 모양이죠. 해요 지금. 국힘 의원들이. 네, 몇 번 얘기했잖아요. 지금 보수파 사람, 중도 보수파 5명이다. 대통령 임명한 사람 2명이고 중도 보수 3명이다. 5대 3으로 이긴다. 헌법재판 심판 가면 이런 생각 갖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법적인 논리로 충분하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 네. 절차적인 정당성과 내란죄에 대한 허점 그리고 비상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국 충정 얘기하면은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보복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 말을 안 들으면. 근데 네.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 경찰 출신이잖아요. 예. 이러한 얘기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은 국가수사본부장이 이 우종수 본부장이 될 때 어떠한 좀 영향력, 도움, 사전에 어떠한 뭐 언질 네. 이런 것들을 주지 않았을까? 너 말이야, 내가 그때 될 때 내가 이렇게 힘써줬는데 너 내 말 안 들어? 너 진짜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저희 상상이에요. 설마 그런 일은 상상.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경찰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철규 의원이 네. 친윤의 핵심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발언이었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근데 없죠. 대체로 그 고위 공무원 내지는 뭐 지난 뭐 군인들도 보니까 장성들도 그렇긴 하던데 본인의 말을 잘 듣는 혹은 뭐 본인과 뭐 친분이 있거나 어떤 연인 이런 사람들이 뽑히는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좀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네. 그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국수본 본부장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까? 망상은 자유예요. 예. 그러니까 망상이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이 탄핵에서 기각돼서 복귀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망상들을 뭐 하실 수는 있죠. 그거는 뭐 각자 하시면 되는데 네. 이거는요. 이렇게 예를들면 뭐 훗날을 생각해라 예. 뭐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응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응징을 하든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 뭐 증거로 혜택을 하든 내란에 동조한 걸 증거로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아무 말 대잔치 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좀 심각한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예 법치주의를 전면으로 부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뭐 조배수 의원 그분은 흔치 않게 검사와 판사를 다 했던 분인데 헌법재판소를 폐지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막 하고 있고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법조인 출신들, 그러니까 검사, 판사 그리고 경찰 지금 미친 듯이 날뛰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다 이거 진짜 책임을 좀 물어야 되지 않나 이 생각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아니 정 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어쨌든 영장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법 집행 절차잖아요. 그러면 그 법적으로 이 영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서 뭘 과정을 절차를 밟든가 하면 될 일이지 이걸 국수본에 가서 그 수사에 지금 총 책임자하고 그냥 수사를 몸으로 막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도 이제 고무집행 방해지만 이런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서 야 또 뒷날 잘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수사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아닌가 싶었고 이것도 고무집행 방해로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뭐 그건 뭐 법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긴 아주 하겠죠. 법적 지식이 상당히 높아지셨네요. 전에는 이렇게 해석도 해주시고. 아 그럴까요? 네. 아니, 그렇게도 보여지고. 네. 그러니까 위헌 소지가 있는 체포영장을 경찰이 따르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하죠. 네.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장이 판사에 가서 따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위헌적인 영장이라는 거를 자신들이 판단을 하면 그게 위헌 영장이 되는 것인지 이건 네.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뭐라고 얘기했냐면 까라는 반대, 그러니까 우리 측,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보면 지금 경찰과 그 영장 내준 판사 그들이 바로 내란이고 반란이다. 그런 왜요? 얘기까지 했대요 오종수 본부장한테. 아. 저는 모르죠. 왜요? 그래서 지금 경찰 그다음에 뭐 저 공수처 검찰 다 니네들이 다 반란 세력이고 내란이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도 네. 그러네. 우리도 이 말이 맞다고 하니까 우리도 반란 세력이. 우리의 저는 껴넣지 말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억지가 아이가 수계잖아요, 수계. 지금 반란 정영진 수계. 그러니까 네.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게 법치주의를 무력화하는 거고 법치주의를 이제 뭐 망가뜨리는 건데 네.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영장에 문제가 있으면은 법원에 문제 제기를 하든지 뭐 헌법에 문제가 위배되는 것 같으면은 이제 헌재를 찾아가 가지고 헌재 이제 문의를 하든지 뭐 위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뭐 권한쟁의 심판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걸 뻔히 아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예전에 주진우 의원이 진짜 황당했는데 예전에 좀 된 일입니다. 그 한덕수 탄핵한다라고 얘기 나왔을 때 네. 그때 우원식 국회의장이 151명인지 200명인지 이거 판단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51명으로 했잖아요. 주진우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원식 국회의장한테는 그거를 그 탄핵 정족수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200명이다. 아니, 지들 마음에 그러니까 우원식한테도 없는 게 왜 주진우한테 있냐고. 뭐 다 매사가 이런 식, 매사가 이러지. 억지, 땡깡 뭐 이렇게 부리는 거죠, 그냥. 아니, 우기는 거예요. 우기는 지금 거. 국수본도 가고 헌재도 가서 그런 절차도 밟으면서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 최근 행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요? 여론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뭐 왜 그런지 엊그제 이제 44명이 관저로 달려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가가지고 뭐 대통령 뭐 비서실장이 떡국 먹고 가세요 했는데 우리가 극구 사양하고 현장을 지키면서 막 열심히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이걸 두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정당이냐, 이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정당 위헌 정당이다, 해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어제 법사위에 나왔고 그래서 또 여야의 언쟁이 있었습니다. 네. 이 장면 잠깐 볼게요. 지금 국민의힘 어제 관저에 체포영장 저지하러 간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위헌정당 제도는 헌법적 가치 질서를 제거하거나 침해할 목적으로 조직되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소송 절차에 따라서 해산하는 것입니다. 맞죠? 맞습니까? 사무처장님. 예, 우리 박은정 의원님께서 동료 의원들을 이렇게 사진에 올려놓고 거기다 사진 틀까지 만들어서 이분들이 거기 가신 게 뭐 공무집행 방해하러 가신 겁니까? 그 내용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시위대와 함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예? 본인들의 생각은 안 하고 허위 사실로 모독하고 폄훼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 국힘의 의원들은 관저에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 제외하고는 긍정적으로들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지도부는 약간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을 지도부는 조금 계속 부담스러워하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정당 음.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 상당히 두렵다. 헌법 질서 가치를 훼손하는 정당으로 비춰지는 것도 네. 두렵다. 나중에 만약에 만약에 탄핵 심판이 인용이 돼가지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측에서 파면이 되면 음. 이것이 진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란을 옹호하고 동조하고 그런 정당 아니냐.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네. 약간 좀 거리두기 하는 것 같은데. 지도부는 가지 마라. 근데 이미자 의원 갔잖아요, 비대위원이잖아요. 이미.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단히 좀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고 저는 이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쨌든 국가기관에서 네. 본인들은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공식적인 체포영장을 받고 네. 가잖아요, 집행하러. 근데 그거를 국회의원이 막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법을 고치면 돼요. 자기는 입법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판사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이 그것을 인정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 네. 이런 식으로 법을 바꾸라고요. 그래야 이 말이 맞지. 자신들에게는
법적 권한이 없으면서 그것이 위헌이다, 잘못됐다, 불법이다 이렇게 삿대질하는 게 맞냐 이거죠. 심정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약간 이분들이 요즘 국회의원들이든 정치인들이 하여튼 사람 보기가 힘들잖아요. 사람이 모여 있는 걸 보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란 말씀이세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 많이 모여 있는 군중 앞에 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정치들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우들 뭐 나중에 예전에 뭐 총선할 때도 보기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관저 앞에 많이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야 그래도 저기 가면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렇죠. 얼굴 한번 요런 심리들이 좀 있으신가? 근데 그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지역구 특징이 있는 것 같고 네. 영남 지역 의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죠. 그리고 네. 비례대표원도 있고 예. 또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분들도 있고 음. 또한 나 안 가면은 좀 나 좀 그렇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해서 가신 분들도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진짜 있다라고 확신범처럼 생각을 해서 가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의원들이 더 지금 늘어날 것 음. 같으세요? 2차 체포영장 들어가면? 아. 들어가면? 가자고 막 독려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막 다음번에는 우리가 더 많이. 조를 짜서 네.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대기도 하고 지키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이들도 이들의 논리는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게 이제 누구에게 받아들여지냐 이제 2차적인 문제고 이들의 논리는 주로 어떤 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으로 가운데 있던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영장이 불법이다. 영장이 불법이다. 네. 우리가 대통령을 지키려는 게 아니고 영장이 불법이다. 아니, 법을 지키기 위해 간다 이런 거예요. 영장에 대해서 뭘 하면 되지 그럼. 아니 그러니까 진짜 황당하잖아요. 판사 출신이 나와가지고 영장이 불법이다. 그 옆에는 이제 나경원 의원 서 있고 판사 출신. 아 그러네. 뭐 예. 이게 진짜 황당무계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국힘이 그동안 뭐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정당이다 뭐 이런 얘기 맨날 뭐 하고 그랬잖아요. 네. 이거는 방탄 모르겠습니다. 뭐가 됐든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뭐 민주당이 이제 안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된 건데 이거는 마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 같으니까 체포동의안 자체가 불법이라고 표결하는 게 불법이라고 하면서 의사진행을 막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가 됐든 그 해왔던 방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네, 지금 네,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본인들이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뭐 이게 윤석열이 돌아오리라는 망상도 있겠지만은 네. 이렇게 자기 지기층이 결집하면은 뭔가 이길 것이다 나중에 대선이 됐든 뭐가 됐든 이길 것이다 착각하는데 이미 망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레밍처럼 지금 바다로 달려가는 겁니다. 미래통합당 시절에 네. 아스팔트 우파하고 정광훈하고 결합해가지고 해봤더니 막 지지율 올랐어요. 그때도 막 미래통합 2019년 말 2020년 초에 자유한국당 말기해가지고 민주당하고 막 뭐 거의 한 자릿수도 안 되게 막 5%포인트 정당 지지율 안쪽으로 막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결과가 103대 180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중도에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선거 치료 받아 보면은 그때 또 울면서 또 우리 살려주십시오 하고 또 절하고 또 그럴 거예요. 또 당 색깔 바꾸고. 네. 그러니까 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 지금.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에게 많은 응원 문자가 간다는 거예요. 예. 수천 통. 예. 잘하고 있어. 더 열심히 해줘. 우리 대통령 지켜줘. 너가 역시 최고야. 이런 문자들 많이 그러니까. 가고 있고 딱 여기 갔다가 정광훈 목사 집회하는 데로 슉 가면은 와 열광적인 환호를 받는 거예요. 전광훈 네. 목사. 그리고 요즘에 최근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비슷하고 막 이러한 분위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확증 편향이 되는 거야. 맞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가야 돼. 얼굴 두껍게 철판 깔고 나가면은 결국 지지층 결집하고 결국 국민들이 이재명 선택하겠어?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최소한 탄핵 심판은 질질 끌자. 그리고 대통령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자. 우기자. 이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전광훈 목사 이제 목사가 아니라 야사로 불린답니다. 왜요? 야전사령관. 야전사령관. 네. 전광훈 야전사령관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 네. 근데 사실 국민의힘이 전광훈을 손절하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노력해 정말 왔잖아요. 노력했죠. 그 아스팔트 정당의 이미지를 벗어나기 맞아요. 위해서. 그래서 전광훈의 집회에서 마이크를 든다라는 거는 거의 금기에 가까웠던 맞아요. 건데 지금 뭐 전직 지도부부터 전직 대표 맞아요.
정말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지금 정광훈 집회에서 마이크를 들고 있고 오늘 그 중앙일보가 되게 재미있는 뭐 기사를 썼던데 의원들을 이제 분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찐윤 반윤이 아니고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분류를 해놨어요. 맹윤, 찐윤, 친윤, 멀윤, 반윤. 아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을 네. 네. 이제 빨간색은 이제 농도 저 리트머스 같은 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맹윤. 네. 그러니까 이제 체포영장 떨어지자마자 첫날부터 가가지고 그 집회에서 마이크 잡았던 네. 윤상현 의원, 김민전 의원, 저기 맹목적인 친윤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 그렇죠. 그런 것 같네요. 네. 맹렬한 뭐 맹목적인 뭐 그런 거겠죠. 강산성 뭐 이런. 네, 아주 그냥 이제 진짜 이제 그런 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 찐윤. 이 맹윤과 찐윤까지는 그 정광훈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분들입니다. 아. 이철규 의원도 한번 잡았잖아요. 아, 네. 그래가지고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경비단 그 경찰 경비단 그 다 해체하라 그래. 막 이런 얘기까지 현장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헌재 해체하라 그래라고 했던 조배숙 의원도 이제 찐윤 그룹으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네. 뭐 친윤 뭐 보이면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분들 가운데 뭐 김기현, 유상범, 장동혁 의원이 이제 찐윤이 친윤. 친윤으로 분류가 장동혁 의원도요. 네, 와. 장동혁 의원은 이제 친한 게 핵심이었는데 네. 이번에 관저를 갔어요. 관저 아, 간 맞아요.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제 새롭게 친윤으로 또 분류를 했고 네. 멀윤 있고 반윤은 이제 탄핵 가결을 했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을 분류해놨습니다. 한지아 의원은 오늘 공개적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관저하는 거 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용기 얘기를 있는 했고. 분이네요. 근데 관저 가면 어쨌든 영장을 막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현행범 체포 가능한가요? 의원들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죠. 현행범이니까. 그러니까 관저에서 그 경찰들의 진입을 막는다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네. 예. 그러니까 공권력의 집행을 막는 거니까 네. 현행범으로 체포는 가능한데 네. 가급적이면은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의원 이게 체포까지는? 왜냐면은 왜 그냐면 이제 지지자들은 또 눈앞에서 이게 보여지잖아요. 이렇게 끌려 나가는 게 그러면은 거기 나온 이제 아스팔트 우파 태극기 부대가 또 선동하고 또 지지자들은 흥분하고 뭐 이럴 수가 있어서 네. 국회의원들 없을 때 해라.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영장 어제 이제 영장 나오면서 예. 기한도 정해주지 않고 막 이렇게 밀행성을 유지를 한 거는 일반적으로는 뭐 일주일이라고 하지만 일주일 꼭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적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석열 체포할 때까지 뭐 이렇게 가능해요? 아니 뭐 예를 든 거죠. 그 정도로 이거를 이게 기한을 알 수 없게 언제든지 집행을 할 수 있게 조금 이 비밀을 유지하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가급적이면 의원들하고 충돌하지 말고 지지자들하고 충돌하지 말고 좀 이렇게 잘 준비해서 하라 이런 얘기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체포영장이라는 게 체포될 때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체포할 이유가 사라진 게 아닌 이상은 그 사람이 당연히 조사를 할 게 있다거나 뭐 법정에 세워야 될 게 있으면 당연히 체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체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지났으니까 아예 그래 포기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네. 다 뭐 유통기한이 있는 건데 일단은 인권이 있으니까 피의자도 예. 그래서 7일간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보통 같은데 그렇죠. 네. 네. 그거 뭐 정혜코님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저한테 동의를 많이 좀 해주시네요. 아니 그 수계니까 우리는 수계가 시키는 대로 했다. 나중에 최소한 면피라도 해야죠. 빨리 저는 동조다. 예, 동조. 제 얘기에 다들 부서들 하시고. 아 그래서 네.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있어요? 얘기가 나오는 게 모르겠어요. 저는 좀 쉽지 않다고 어. 생각은 하는데 오늘 본회의에서 그 쌍특검 재표결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재표결 할 때 재석 인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쨌든 이 본회의가 열리는 지켜야지. 시간에는 여의도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어쨌든 관저 앞에 적어도 국민의힘 의원들 한 40~50명은 없을 테니 체포영장 집행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틈을 타서 갈 수도 있다. 나름 이런- 빈집털이. 그렇죠. 빈집털이 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쌍특검은 결과 어떻게 보세요? 재의결? 8표 이상의 예. 이탈표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현재 어렵나요? 상황에서 그럼 재결은 조금 어렵다. 이번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또 명태균 씨건 때문에 우리가 네.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 조사받고 수사받을 수 있어서 네. 그런 위기감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 반윤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그분들은 아무래도 투표를 그쪽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아닌가 그렇지도 않나요? 그것도 어려워. 모르죠. 그건 무기명이니까 뭐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쉬워 보이진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오늘 그 언론 보도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예. 하나는 한겨레가 보도했는데 명태균 씨가 이제 개입을 한 것이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에도 개입을 한 정황을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네. 거랑 이제 또 홍준표 대구시장도 예. 좀 더 명확한 증거가 있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니까 창원지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특검을 안 하면은 이거를 피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검찰은 오늘 경고롭게도 건진법사 영장 또 맞아요. 구속영장 예, 다시 예, 재청구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검찰이 어제 오늘 이런 게 지금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은 기가 막히게 권력의 냄새를 맡거든요. 네. 이 권력 끝나가는구나 지금. 그래서 뭐 특검 뭐 반대하라고 하십시오. 어차피 김건희 특검 안 하면은 뭐 이게 뭐 그 막을 수 있나요? 그러면 검찰이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몸 풀고 있다 검찰이. 어차피 이게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특검이 굴러가지 않고 이게 되면은요 검찰이 오히려 너무 정치적이기 때문에 네. 시기를 더 조율할 수 있어요. 아. 대선 기간에 딱 맞춰가지고 아. 중요한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빵빵빵 터트리면서 검찰이 이제 권력이 딱 넘어간 걸 느끼면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재수사하라고 지시 내려갔지 않았나요? 아니 아직 아니에요? 지시까지는 안 내려고 검토해보라고 고검에서 하는 서울 건가? 고검에서 지금 예. 검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슈들이 그거를- 참 관심을 못 받고 있어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네. 검찰에서 맞아요 이거 수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예. 있는 저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 그렇죠. 90%로 봐요. 아 네, 그래요. 재수사. 검찰은 네. 권력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다. 그럼요. 네. 썩은 권력은 썩은 고기 물어뜯듯이 잔인하게 다 해체해 버립니다. 검찰은 하이에나 때 같은 조직이에요. 네. 정말 자, 근데 지금 그 법사위에서는 또 여야 의원들 네. 고성이 굉장히 또 크게 나왔었군요. 그러니까 이게 내란죄 빼는 거 가지고서 지금 굉장히 뜨겁게 여야의 그 논쟁이 있는 건데 예. 요 얘기 넘어가기 전에 우리 국민의힘 얘기 쭉 하다가 하나만 짧게 할게요. 네네. 한동훈 대표가 어제 목격담이 떴어요. 커피 너무 먹고 싶었대. 네, 집에서만 사진 좀 주세요. 집에서만 요 얘기 먹은 게- 잠깐 하고 넘어가려고. 아 네. 오랜만입니다. 이거는 역시나 의식하고 찍힌 건가요? 아니면 뭐냐? 목격담 정치. 목격담 유명한 정치. 목격담 정치. 이 시점에 이렇게 사실은 며칠 전에 예. 이렇게 커피 또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안 지켜가지고 섭섭해서 예, 다시 아니 왜 나를 안 찍지? 그래서 강남 이제 일대에서 커피를 또 열심히 드시는 예, 중인 건가요? 다시 한번 나와가지고 네. 이제 사진 찍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복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당 대표도 아니고 예. 국회의원도 아니란 아니고. 말이에요. 그리고 여당의 지지층에서 한동훈이 나와야 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이 나와서 우리 정리해줘야지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뭘 가지고 내가 나갈게요라고 손 들고 나오면 바보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필요한 시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분명히 정치적인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아니다. 누군가가 등 확 떠밀어가지고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등을 밀어줄 분은 별로 안 보인다. 여론이 이제 뒷받침돼야죠. 여론이. 목욕탕에서 몰라도 지금은 한동훈 대표 등을 밀어줄 안 돼, 사람이 안 돼. 없다는 없어, 거죠. 없어. 네. 그러니까 뭐 맞는 얘기인데 목욕탕에서도 짧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만약에 등판을 하면은요 네. 뭔가 입장을 또 내야 되잖아요 현안에 네. 대해서. 아, 근데 그게 정무적으로 반드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한동훈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다 확인을 했잖아요. 지지자들도 확인을 했는데 이거를 네. 또 리바이벌 해가지고 했을 때 지금 지지자들은 격앙돼 있고 그러면은 한동훈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특히 이제 보수층에서 이렇게 지지를 환호를 받을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배신자 프레임에 본인이 가장 두려워했던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목격당 정치 하시는 게 낫겠다 그냥. 네. 요즘으로 살아있다, 하는 게 숨을 쉬고 있다, 뭐 이런 생존 거. 신고. 아. 네. 요 근데 카페 네. 저는 검사 출신이 다음번에 또 대통령이 될 아니, 진짜 가능성은 어려울 것 같은데. 없다라고 생각을 그쵸? 하는데 네. 그러니까 최근에 막 이런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보이니까 비상계엄이 딱 선포됐을 때 용기 있게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이거 맞겠습니다라고 한 화면 같은 것을 예. 요즘 최근에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또 보고 싶기도 하더라고요. 아 보고 싶어요. 저만한 사람이 또 없구나 아, 그런 생각도 그렇습니까? 들고 정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했잖아요 그때. 네. 부남신이 좋았지 뭐 이런 느낌인 건가? 그래서 또 보고 싶은 생각도 네. 있고. 요 카페는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여기 거기네 그 읍천리 382.
아 그래요? 예, 읍천리 카페를 아마 한동훈 아. 대표도 애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커피가 참 맛있거든요. 맛있죠.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란죄 얘기. 내란죄 얘기. 네, 이게 지금 이게 되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측과 여권에서 이제 주장하는 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다 이런 주장까지 하거든요. 그 주장의 핵심이 어제 윤곽근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내란죄가 탄핵 소추안에 한 80%다. 그 이제 소추 그 의견서가 있잖아요. 26쪽 중에 네, 21쪽에 내란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들어가는데 내란죄를 빼? 그럼 이거는 뭐 애초에 이거 자체를 우리가 심리를 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각하를 해야 돼. 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음. 어제 법사위에서 이제 그걸 설명을 하면서 정청래 위원장이 이제 좀 굉장히 또 센 발언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막 파행이 됐는데 그 장면 잠깐만 일단 보고 이어갈게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헌법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 받을 거예요.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네. 헌재에서 내란죄를 헌법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형법으로 따로 간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내란죄로 사형을 받을 겁니다. 사형 네. 선고를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면서 이제 여야 구성이 이제 굉장히 커진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은 네. 내란에 해당하는 계엄령 내리고 포고령 때리고 국회 막고 한 이런 행위는 헌법으로도 볼 수 있고 형법으로도 볼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으로만 보게 하자. 그래야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형법으로 보는 것도 어차피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그것도 그거대로 가면 되고 거기서 이제 정청래 위원장은 이런 결과가 나올 거다까지 예측을 한 거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내란죄를 형법으로 안 다룬다고 해서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 법사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뭐 법사위원장, 네. 민주당의 법률위원장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법사위원장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법사위원회는 물론 이제 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여야 같이 법사위를 꾸려나가는 곳의 대표로서 사회자잖아요. 네네네. 그럼 중립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본인의 생각과 판단을 가감없이 뭐 얘기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저런 얘기하시는 것은 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저런 얘기 하시려면 그냥 민주당 회의 가서 하시라. 아,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요거 약간 별건인데 그 별건. 최근에 민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얘기 있었잖아요. 김승원 의원. 김성훈 감사. 그게 약간 정청래 위원장을 약간 견제하기 위해서다라는 취지의 기사가 났는데 모르겠어요. 뭐 누가 견제한다고 뭐 견제 받을 분도 아닌 것 같고 뭐 이재명 대표도 견제를 못 하고 네. 뭐 그러는데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이라서 네. 견제는 안 될 건데 그래도 국회 공식적인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좀 여러 가지 중립적인 진행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저도 동감이고요. 네. 굳이 저 말씀을 하실 필요는 없다 개인적으로 저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국회 회의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하실 필요는 없고 뭐 개인적으로 그냥 SNS에 쓰시는 게 낫겠다 만에 이 윤석열이 사형 뭐 내란숙에는 사형 아니면은 무기징역이니까 확률적으로 보면은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은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니까 둘 중에 네. 하나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내란죄 논란이 왜 이렇게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헌재에서 그냥 판단하겠다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 그리고 이게 잘 뭐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뭐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은 내란죄라는 게 본문에는 이제 몇 개가 들어가 있는데 실제 이 제목으로 제출한 거에는 없기 때문에 이 내란이라는 것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거를 죄를 빼고 형식적으로 내란 행위, 그러니까 행위를 이제 중심으로 보자라는 게 헌재 쪽에서 나온 얘기였고 그거를 이제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었잖아요.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란의 80%를 뺀다라는 거는 내란 행위를 아무것도 안 보겠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 행위를 다 본다라는 거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정영식 재판관이 지금 주심이잖아요. 네. 이미 이제 여러 번의 준비 기일을 거치면서 네 가지 쟁점을 정리를 했어요. 그때 변호인단 다 나와가지고 양측에. 그래서 첫 번째는 계엄령 선포가 정당했냐. 네. 두 번째는 계엄사의 포고령 1호가 정당한 것이냐. 세 번째는 국회에 군경이 진입한 것이 이게 정당했냐. 네 번째는 중앙선관위 들어간 것이 정당했냐. 네. 이 네 가지 쟁점으로 이미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면 이게 정당했냐 안 했냐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안 정당하고 이게 내란죄에 해당한다라는 거는 네. 사실은 이거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기도 하고 추후에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형법으로 따져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예, 굳이 네. 이제 헌재에서는 내란죄 이것까지 일일이 다 볼 필요는 없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네 가지 그 쟁점에 위헌 소지가 있는지 대통령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만 판단해서 결론 내리면 끝이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계엄령 선포가 정당했냐 계엄 선포가 네. 그러면은 거기서 봐야 될 게 그 계엄법하고 헌법을 지켰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였느냐 아니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은 국회한테 즉시 통고를 했느냐. 그리고 이거를 문서로 남겼느냐, 국무회의는 제대로 지켰느냐, 이거를 하나씩 따져본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거 자체가 내란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만은 그 절차적인 완결성을 지금 따지겠다라는 거고 그게 헌법인지 법률 위반인지를 보겠다라는 거니까 사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게. 네. 제가 네. 보기에는.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하는 건 이런 거죠.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안 갈 수가 있었다. 왜냐면은 내란죄에 대해서 민주당이 문제 삼지 않고 공격하지 않았으면은 국회 내에서 탄핵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 부결됐을 근데 거다. 표결했을 그 내란죄 때 뺐으면은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과연 찬성을 했겠느냐. 그중에 5명만 생각 바꿨어도 이거는 헌재까지도 가지 않을 상황이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안 됐을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 내란죄 빼는 거는 계속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탄핵 그 표결할 때는 이렇게 막 집어넣어 놓고 네. 이제 막상 또 재판 들어가니까 이거 빼느냐? 아 그렇죠. 왜냐하면 네. 한덕수 국무총리도 탄핵했을 때 너 내란에 동조했지. 그래가지고 그냥 탄핵해 버렸잖아요. 네. 근데 그걸 내란죄를 빼버리면 그러면은 한덕수 다른 사람들 탄핵한 것도 이게 말이 되냐? 이제 이런 논리죠. 네. 아니 그게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것도 네. 다 헌재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도 또 오해하시는 게 이게 장성철 소장의 의견이 아니에요. 아니고 아니 절대로 아니에요. 국힘의 주장이 주장을 그렇다는 전달해 거를 주는 거예요. 예, 전달해드린 겁니다. 네. 저 욕하지 마세요. 아, 욕하시는 건 어쩔 수 없죠. 욕하시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대신 이제 그건 이제 알고는 아니, 욕하시라는 억울하니까. 거죠. 예. 아니 그렇게 했는데도 왜 욕해요? 아니 그냥 욕하는 거예요? 보기가 싫으시대요. 아 보기가? 네. 네, 그냥 일단 앉아 있는 그 거조차? 내란죄를 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국회층 대리인단이 헌재의 권유에 따라서 뺐다 요 얘기를 했었는데 헌재에서는 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내란죄를 빼달라고 권유한 적은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긴 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이제 탄핵 가결의 표를 던진 김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냐면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네. 윤석열 탄핵의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굳이 우리가 이 형법상의 내란죄를 빼지 않고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탄핵 심판에서도 따져보는 게 더 완결성이 있는 탄핵 아니냐 이게 역사에 남겨야 된다. 민주당이 왜 굳이 이걸 빼는지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 뭐 이런 의견을 얘기하기는 민주당은 했어요.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저랑 의견이 좀 똑같은 건데 네. 이게 내란죄를 다투게 되면은 탄핵 심판이 길어질 수 있다. 180일 안에 안 끝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이나 위증교사에서 2심 나오고 대법 판결까지 나올 수가 있다. 조기 대선 없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 못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못 된다. 그런 상황은 우리가 안 되지. 그러니까 빨리 탄핵 심판 끝내야 되니까 쟁점상으로 다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내란죄는 빼자. 네.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국민의힘이, 공격하는 거죠. 예, 네. 또 국민의힘이. 뒤로 또 가시네요. 왜요? 네. 살아야죠. 살아야죠. 네. 어저께였나요?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만나가지고 타임테이블 내놔. 심리를 어떻게 할 건지 가지고 와. 이제 이런 걸 또 무슨 요구했죠. 타임테이블이요? 그러니까 지금 헌재가 바쁘잖아요. 네. 탄핵 걸려 있는 것만 몇 개고. 네.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재판에 대해서 어떤 타임테이블을 갖고 있는지 대통령 것만 앞으로 빼가지고 먼저 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돼? 앞에 우리가 해놓은 것들 있잖아. 그거 다 타임테이블 가져와. 이제 이런 요구를 해서 또 약간의 외압 의혹이 또 있기도 했죠. 그러니까 헌재- 저는 저런 네. 행동들은 잘못됐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네. 국민의힘이든 의원들이 몰려가가지고 헌재 가고 대법원 가고 국과수 가고 이런 식에는 안 돼요. 공식적으로 그 사람들을 국회 상임위에 불러가지고 공식적으로 질의하고 답변 답을- 받고 그러한 제도와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런 식으로 압력을 가하는 모습 보이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 저게 판결에도 별로 도움 안 될 것 안 같은데. 되죠. 그냥
본인들 지지층을 향해서 우리 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아, 있어. 그렇죠. 대통령님, 우리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거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헌재 재판관들도 나름 스스로의 어떤 프라이드가 대단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어쨌든 수십 년 저 판사 생활 거의 거친 이후에 이제 헌법 재판 우리나라 거의 뭐 가장 최고의 법관으로 갈 수 있는 헌법재판소에 지금 내가 재판관인데 우리한테 와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 그거 헌재 근데 의원들 마음에 이런 게 있어요. 네. 헌법재판관들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잖아요. 네. 그때는 주눅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의원들이 막 소리치면서 이거 당신 말이야, 이거 뭐 위장 전입하고 네. 뭐 상속 잘못한 거 아니야, 막 그런 뭐 유관 죄송합니다, 유관입니다. 그건 뭐 뭐 저 임명 잘못하지 전이지 않았습니다. 임명 전. 그때는 막 주눅 들어가지고 네. 막 이렇게 공격했는데 네. 갑자기 이제 임명되고 나서는 이제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뀌잖아요. 네. 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약간 국회의원들이 불만이라든지 좀 우습게 보는 면도 있는 거죠. 그래요. 이렇게. 네. 자, 여튼 권성동 의원이 그렇게 어필을 좀 했다는 네. 소식 전해 주셨고요. 하고 지금 뭐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제3의 장소로 도피했다 이런 제보들이 좀 들어가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맨 처음 제가 물어봤잖아요. 네. 도대체 어디 있냐고 지금. 근데 제3의 장소로 갔다는 제보가 지금 야당으로 네, 가고 있다. 안규백 의원이 지금 인터뷰에서 아. 이미 도피했다는 제보를 아니, 받았다. 제3의 장소로 가면 어떻게 할 건데? B1 벙커 뭐 이런데. 이미 찌질하네, 찌질. 한남동을 빠져나왔다. B1 벙커.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디가? 아니 그렇게 대통령이 어딜 가면 안 되잖아요. 그 거기서 이렇게 막 벗어나도 돼요 그렇게? 뭐 주거지 제한 이거는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 직무만 정지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깝게 여기는 거는 사실은 애국 시민이라고 윤석열 지키겠다고 거기에 나와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제가 오늘 그 한겨레 칼럼도 썼는데 명칼럼이더라고요. 예, 명확해요. 그러니까 네. 이거 윤석열이 이렇게 예를 들면은 그 선관위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서 네. 부정선거를 잡겠다라고 계엄을 한 게 아니라 예. 본인이 살겠다고 한 거예요. 그게 예전에 보면은 그 김용현 공소장에 보면은 명태균 게이트를 거론하면서 이게 나라냐 계엄해야 되겠다라고 한 거네요. 명태균 게이트랑 계엄이랑 뭔 상관이에요. 네네. 김건희 특검하고 지금 명태균 게이트 오니까 지금 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기의 변론을 하기 위해서 근거를 삼기 위해서 네. 부정선거 음모를 하는 얘기를 꺼내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극우 유튜버들은 막 1억씩 지금 슈퍼챗 받고 돈 벌고 있지. 1억씩 받아요? 예, 뭐 이미 그것도 나왔어요. 이거 기사 나왔죠. 기사 나왔어요. 금방 1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보내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예, 모이면 계엄 이후로 금액이 꽤 들더라고요. 억대의 돈을 지금 극우 유튜버들 지금 벌고 있지. 윤석열은 뭐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자기 지키라고 하고 자기는 지금 술 먹고 있고 지금 돌아 어디 지금 도피하고 있지. 국힘 의원들은 바보같이 거기서 지금 44명 나와서 그거 하고 있지. 사람들만 불쌍해요. 지금 돈 없는 돈 지금 그거 후원하고 있고 그 추운데 떨고 있고 우리 애국 시민들 네. 진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진짜. 네. 그러니까 음모론자 중에서도 신념의 음모론자들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윤석열은요 사익 추구형 음모론입니다. 본인이 살기 위해서 음모론을 이용하는 아주 제 최악의 인간이라고 저는 봐요 진짜로. 어떤 확신범이 아니고. 확신범이 아니에요 윤석열은. 예, 그래요? 평소에 언행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네. 근데 이제 술 먹고 그 개업 얘기하고 극우 유튜브 보는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랑만 한 게 아닌가 봐요. 왜요? 일본의 전직 장관을 만나서도 이제 그런 행동을 해서 오. 오늘 어제였죠. 아사히발로 이제 기사가 났죠. 이제 윤 대통령과 삼청도 안가에서 술자리를 자주 가졌다라고 진짜? 하는 전직 장관이 이제 뭐 일종의 증언처럼 한 거죠. 네. 이제 윤 대통령은 취하면 야당 인사뿐만 아니라 여당 인사들도 맹 비난을 했다. 계엄령 언급을 자주 하길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하는 농담인 줄 알았다. 그리고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소주 맥주 한 반잔 정도 따라 마시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20잔 정도를 가득 따라 마셨다. 술자리가 새벽까지 이어졌고 그 전용 시설을 경비하는 담당자들로부터 장시간 근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쏟아져 나왔다. 장시간 근무. 네.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너무 늦게까지 뭘 네. 하다 보니. 아 근데 이게 너무 나라망신 아니에요? 네. 네.
아니 이분 맨날 오후에 늦게 출근했잖아요. 가짜 출근 차량 보내고 무슨 장시간 근무를 하니까 어디서 약을 팔어 지금 거짓말을 해. 본인 11시 12시에 출근해가지고 또 교통통제해가지고 시민들 맨날 교통통제 2번씩 불편함 겪게 했잖아요. 네. 맨날 술 먹고 여기 지금 내가 놀랐던 거는 가득 달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폭탄주 이거 만드는데 아, 텐텐. 네, 그게 논란 포인트예요? 아니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20잔씩 막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한 53부에서 5부 정도로 따르는 게 아니라 다음날 생각은 미래가 없는 거야. 오늘만 살고 먹고 죽겠다라는 걸 20잔씩 먹고 맨날 아침에 못 일어나고 경찰들 가짜 출근 차량 보내고 지는 11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때쯤 나갔다가 또 일찍 퇴근한다는 거야. 3, 4시에 퇴근한다는 거 아니야. 뭐가 힘듭니까? 하는 건 아무것도 없이 나라 경제는 다 말아먹고. 그 안가 지키는 경비가 힘들다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화가 진짜 너희들도 많이 와서 나다. 한잔해라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술을 또 많이 먹으면 매일 많이 먹으면 그것도 힘들긴 해요. 몸이 견디기 쉽지 저도 술 좋아하는데요. 진짜 자제합니다. 요즘 진짜 제가 윤석열처럼 될까 내가 썩을까봐 제가 진짜 예? 그걸 영국 옥스퍼드 출판부에서 얘기했잖아요. 뇌썩음 브레인 랏이라고 윤석열처럼 돼요. 진짜 라튼 브레인이 되는 거예요? 라틴 브레인이 되기 때문에 네. 유튜브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대로 보시면 안 되고요. 술도 네. 좀 줄이셔야 됩니다. 진짜. 술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은데 네. 하나만 이제 소개시켜드리면 흑기사를 좋아요? 해줌으로써 네. 상당히 이제 우월감과 아 본인이 흑기사를 해준다. 해준다고. 그러니까 아. 술도 못 먹는 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유 갖고 와 내가 마셔줄게 이렇게 네, 흑기사. 그래가지고 너 내 말 잘 들어. 내가 이번엔 아. 너 흑기사 해줄게. 쫙 먹고. 뭐. 원래 흑기사 하면 소원 하나 들어줘.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너 7071 대기시켜 이런 거 소원인가? 그래서 흑기사 역할도 네. 되게 자주 하시면서 그걸로 이제 상대적인 우월감. 이 술도 못 먹는 게 말이야. 뭐 어디서 뭐 까불어 뭐 이 정도. 그래서 얘기도 요거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 대선 후보가 이제 가가지고 술을 먹는데 이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이 약한 척을 한 거예요. 각하 뭐 좀 약간 초쳐서 각하 제가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이것 좀 마셔주십시오. 에이 이거 뭐 이것도 못 먹어 하면서 기분 좋게 마시면서 비위를 맞췄다. 그러니까 술을 꼭 잘 먹는 사람만 대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술을 못 먹는 사람도 얼마든지 제작을. 그래서 윤희석 대변인이 큰 실수를 했다 예전에. 윤희석? 예전에 윤희석 대변인이 네. 후보 시절 초반에 이제 수행을 했는데 네. 그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야 우리 아크로비스타로 야 술 먹으러 와 그랬는데 저는 술을 못 하는데요. 그래서 못 들어가 봤대 아크로비스타를. 본인이 통탄의 한이다. 먹었으면 공천 받았지. 먹었으면 공천 받았는데. 술을 먹었어요. 지금 관저 앞에서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거 먹었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도 못 먹어도 오면 이렇게 하면서 그거 좀 드셔주십시오 하면 또 다 먹어준다는 거야 윤석열이. 아이고 저는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 대신 아니 마셔. 안돼. 그거는 어느 정도 먹은 다음에 그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그러면은 또 아. 나가 막 이러는 거죠. 노이서 아예 지금 자리에 안 껴주니까. 안 껴져 안 껴져. 페인트 모션이야. 이씨. 뭐 어느 이러면서. 정도 먹어야 되는데 마지막 하나만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네. 하지마. 아니야 좋아. 오늘 좋다. 너무 좋다 지금. 아크로비스타에 네. 담근 술이 많대요. 아, 당금주. 뭐 매실이니 뱀 뭐 이런 거. 뱀술, 노봉방 뭐 이런 거, 말벌술 뭐 예를 그래요? 들면 산삼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정말 술 친구로서 마음에 들면은 네. 딱 거기 관저 그 아크로비스타까지 가서 네. 여보 여보. 당금술 좀 가져와. 오늘은 갖고 저 와봐. 말벌주 좀 가져와봐. 말벌이야 오늘은. 그거 딱 다 먹고 나면 너는 이제 내 사람이다. 너랑 나랑 이제 끝까지 가는 거야.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제 거기서 의리를 찾으신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담금주가 굉장히. 당근주까지 먹어야 찐 윤이다. 찐윤. 맥윤 담금 필요 없어. 그 당금술을 먹어야 돼. 그럼 이제 담윤으로 바꿔서 진짜는 담윤이다. 담윤. 네. 요거 짜투리 뉴스 하나만 좀 더 해볼까요? 김건희 여사 지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그 김건희 여사의 숙대 그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숙대가 조사를 했는데 이거 3년을 했어요. 3년씩 해야 돼? 무슨 논문 3년을 표절을? 했는데 아무튼 이제 최근에 이제 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표절로 잠정 결론을 내렸고, 하필 근데 지금. 이걸 우리가 몰랐잖아요. 네. 왜 몰랐냐? 이 결과를 김건희 본인 측에게만 통보를 개인적으로 했다. 지금 통보 안 될 이런 텐데 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 송달 잘 되나 이거? 이거 원래는 이런 거를 제보한 사람, 그러니까 이거 따져주세요라고 그치. 의뢰한 사람한테 결과를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근데 그 제보자는 결과를 받아보지 못했고 네. 여사 측에게만 이 결과를 알렸다. 아, 네. 결국 표절로 결론을 내렸다. 예. 네.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한마디 네. 좋습니다. 정확하게 8월 15일부터 독립운동하는 놈들이네요, 진짜. 왜? 광복 선언 되고 나서 예. 그때부터 일본 놈들 때려잡자 이런 사람도 예, 있죠. 딱 그런 스타일이네요. 그러니까, 네. 국민대는 이제 빠르게 정권 편에 섰어요. 김건희 편에 서가지고 표절 아니다. 박사하기는 그랬고 석사 지금으로 이렇게 지금 된 건데 네. 국민대도 욕 먹어야죠. 근데 이렇게 간제비들이 더 싫거든요. 사실 더 밉거든요. 이게 말이 되나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겁니다. 아까 이제 검찰 얘기도 했죠. 뭐 네. 지금 이게 대학까지 이러고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기관들이 이제는 다 김건희, 윤석열을 이제 치려고 물어 뜯으려고 달려들 거다. 예. 이해합시다 좀. 왜냐면은 이거 만약에 신 기자님이 웃어가지고 안 할래요. 왜요? 만약에 다음에 안 하면 얼마나 또 섭섭합니까? 아니 만약에 이거를 바로 그냥 이거 표절이라고 그래.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대학 등록금이 인상이 안 돼가지고 네. 교육부에서 주는 교부금 가지고 네. 그 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 표절이라고 그러면 교부금 안 줬을 거 아니에요. 한 3년 아. 동안. 이해해 줍시다. 숙대 학생들을 위해서 이해해 줘요. 학생을 위한 조치였다. 그런 고뇌찬 결단이었다. 아니 신임 총장이 이거 밝히겠다고 이게 공약으로 걸고 총장이 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하면은 교부금 못 받겠네. 그러니까 조금 상황을 지켜보자. 그런 거잖아요. 이해해 줘요, 좀. 우리 학생들을 학생들을 위한 위해서. 고뇌의 찬 결단이었다. 여튼 표절로 결론을 내렸다는 거고요. 이 표절이 난무하는 시대, 이 표절 없이 정말 한 땀 한 땀 모두 다 제 손으로 쓴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정앵커님이 그렇습니다. 책을 예, 썼다고요? 정영진의 시대유감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와. 진짜? 와, 좀 놀랍지 않습니까? 실물을 보여줘. 정말? 실물은 안 보여드려요. 왜? 왜냐면 실물은 보자마자 여러분이 막 엄청 가져가고 싶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책은 항상 온라인으로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인해서 주세요. 사인 안 돼요. 아이, 에이, 제 소원이에요. 갖고 오면 사인해 드릴게요. 아이, 왜요? 흑기사하고 자, 여러분도 마셔줄게. 흑기사. 내가 내 손 좀 들어주고 하고 한테 마실 테니까. 네,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무슨 깜짝. 책이에요? 요게 사실은 장르만 여의도 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장르만 여의도를 하면서 느꼈던 수많은 이 시대에 대한 불만들. 이게 이제 책에 담긴 거지. 오빠, 방법과 놀랍다니까요. 세력이야. 예. 근데 내란 저도 세력. 저도 하나 고발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 장르만 여의도 장르만 여의도 시대유감 책 표지 이미지 있어요? 확대하는 할 수 왜? 있어요? 왜 아니 왜? 그 앞에 이제 소개 홍보물 띠지 있잖아요. 왜? 띠지에 네. 뭐 이제 막 1000만 뭐 구독자를 가진 천재 기획자 이러면서 막 프로그램 이름을 막 나열해놨어요. 출판사가 한 거야. 막 3% 뭐막 아. 1당백 뭐 네. 보다 뭐 막 네. 써놓는데 장르만 여의도는 없어. 너무하네. 그 내가 거짓말 하신 거잖아요. 아니 그 우리는 내가 왜 빼요? 그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저 편집자님 이거 장르만 여의도 왜 빼셨어요? 30만도 안 되시잖아요. 이런 얘기. 자기 얼굴에 먹칠했는데 그거 듣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노력하셨어야. 거의 뻔뻔한 게 윤석열급인데. 근데 그 글자 수가 너무 많아서 그걸 넣기가 좀 힘들었다고. 뭐 그런 얘기. 비겁한 소리야.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겁하죠. 점점점 빼면 쓸 수 있어요. 좀 내려줘라. 아 진짜. 네, 하여튼 여러분도 지금 예매 사이트 들어가서 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공약 하나는 제가 드립니다. 책을 보고 마음에 안 든다. 제가 개인적으로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없어요. 책 판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해주겠다. 와, 제가 환불해드립니다. 일단 제가 사서 볼 텐데 이미 네. 마음에 안 들어요. 환불 좀. 미리 선환불 후결제. 와, 좋다. 자, 그리고 저희 인스타에 와서 저 계좌번호 찍어주시면 제가 환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작가는 없습니다. 오. 그만큼 품질에 대한 자신감이죠. 네.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우리 두 분, 김 과장 두 분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수요일에 이렇게 또 동접자분들도 많이 오셔서 전 늘 기쁩니다. 두 분이 굉장히 큰 힘이고요. 저는 이날 이제 욕 먹고 가면은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네. 수요일 지나서 네. 목요일 금요일 잘 보내시고 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에 이소영 의원 저희가 모시거든요. 또 역시
지금 워낙 법적으로 뭐 이런저런 논란들이 좀 있어서 그거 한번 좀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